두 번째 행사로 내 후보님의 현재 서울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듣는 시간, 그리고 또 내 후보님의 이 지금 서울 교육감 탈환을 위한 정책 공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는 자리를 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서울별 화이팅을 외치겠습니다. 자, 교육감 승리를 위하여 화이팅! 화이팅! 교육감 후보 초청 정책 콘서트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명지대학교 경제과 조동근입니다. 중에서 제가 좀 뒤를 밀었는데요. 오늘 이제 네 분한테 공일 합격을 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서울시 교육감을 단일화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맞죠? 그렇죠? 네 분들을 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플로어 계신 분들도 오늘 이 자리는 후보를 단일화하는 그런 절차상의 현장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공지해 드리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 없으신 걸로 알고요. 앞서 질문하시는 그 분이 고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제가 제 오른쪽에서 1번, 2번, 3번, 4번을 이렇게 제가 알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 후보님께 먼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교육에 대한 후보의 총평 및 본인 핵심 공약을 3분에 걸쳐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직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한반도 평화의 서남부분 이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소개를 할 때는 전 교육위원 최명목이라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요, 교육위원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 관련의 기구에서 대학 교수나 즉 프로페서를 구하고 다니시는데 사실 교육위원은요, 국회의원 되기보다 6배나 힘드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한 개 구에 2사람 이렇게 직선으로 뽑지만 교육위원은 3개 구에 1사람 직선으로 뽑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에서 당선된 최명복입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은 정말 혼돈의 사회였습니다. 조혜연 서울시 교육청의 청렴도는 꼴찌입니다. 조혜연 대법원 판결에 벌금 250만 원 받았고요. 비서실장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추징금 2억을 벌금이 내려져 있고요. 또 17개 시도 중 학력 최하위에 있습니다. 자사고 외고 표지로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요. 스물성 교육이 사라집니다. 내년부터는요. 어제 양호고사 258명 리베이트로 해직, 정직, 징계무전 사건 많이 보셨죠. 제가 2014년도에 친환경 무상급식 허울을 벗겨서 농약급식, 친환경급식 이렇게 얘기하면 최명복이가 떠오르실 겁니다. 이걸 바로잡고 정말 교육청에 안정이 와야 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전부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그 안정감을 제가 잘하는 행정력과 또 교육위원회 경력을 쌓아서 잘 맡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혁신적인 정책은 11개 시교육청에 시교육지원청에 의료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소시교육청의 위센터와 양호교사 모든 시스템 메커니즘을 통폐합을 해서 의료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여학생들의 자궁경부염을 제가 방면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남학생들의 질병에 대한 것까지 책임지고 공부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대로 못하는 아이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택이라고 합니다. 오늘 뉴델리에서 이렇게 바른사회시민하고 주최해서 이 질문지를 조직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그 후보 검증을 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것이 교육감 선거하는데 교육감 후보들한테 주관식 문제 풀이하는 거냐 이런 그 논리가 많았습니다만 일단은 이왕 나온 거 재밌게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은 조희연 교육감 4년이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 학력 향상, 미래 사회의 대비 능력 함양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도외시되어 있습니다. 특정 정치적 목적에 의해 아이들이 좌편향적 이념 교육에 기반을 둔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초, 중등 교육을 모르는 성공회대 출신 교육감이 유신투쟁 시작 당시에 사고방식에 매몰되어 아이들을 편향적인 사고를 갖게끔 해왔으며 정교조의 하향 평준화 정책 등을 상당히 반영하여 현장 교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18세 선거 연령 인하 등은 고등학교를 선거 때마다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릴 것이 자명하고 학군, 학생 인권 조례, 노동 인권 등의 정책 등은 학생과 교사를 적대적으로 관계로 몰아가는 파렴치한 정치 목적에서 생산된 교육 정책들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4년 동안 교사들은 아이들의 지도에 매진할 수 없었고 학부모들은 학교를 불신하고 학생들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교사들로부터 지도를 거부하는 공교육이 무너져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었습니다. 이제는 학교 현장을 교육의 정치화로부터 돌려놓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주된 원동력이었던 백년지 대계의 교육은 교사들은 사명감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부모들은 학교를 믿고 신뢰하는 풍토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고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선생님을 믿고 따르는 존경하는 그런 교육이었는데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제1공약은 제 공약 발표를 오늘 합니다만 제1공약은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여러 어르신들과 교육계를 대표해서 같이 발의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제일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7가지의 공약을 준비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교사할 때 유치원 연합하고 유치원생들의 어떤 그 유치원비, 그 다음에 유아교육비 이런 것들을 제로 베이스까지 한번 낮춰보겠습니다. 그러면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무상급식을 폐지하겠습니다. 그 재원으로 유아 또 유치원 이런 곳으로 돌리겠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또 제가 그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교사들 전문 교육대학을 하나 설립하겠습니다. 알려주신 뉴데일리 미디어 그룹과 다른 사회 시민회의 지난번에도 수고해 주시고 이번에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선거 풍토를 좀 더 높이고 또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저희같이 이렇게 그 언론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신문을 통해서 최근 보셨지만은 새 역사 교과서에 대한 지필 기준을 최종 보고서 형태로 발표했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에서 자유가 빠졌습니다. 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바꿨습니다. 또 심지어는 남한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하는 그 유엔의 결의를 삭제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이것이 만약에 적용되기 시작한다면 서울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은 단순히 이것은 역사 교과서에만 한정된 일이 아니라 서울 교육 전반에 대해서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고 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출마한 이유 자체도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될 대한민국이 지금 없어지고 있다. 그 중에 핵심이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희연 교육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지난 20년 어떻게 보면 저는 이해찬 교육부 장관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나온 것은 자유를 빼는 교육의 사회주의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지금의 국가적인 위기에까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잘 되는 것을 어떤
불합리한 사회 탓이라고 보고 자기의 노력을 더 경주하는 것보다는 불평하고 남을 끌어내리는 하향 평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우리 저 사회를 보시는 조 교수님께서 하예크라는 오스트리아 학과의 그 학자가 주장하는 하예크처럼 하예크가 주장한 것이 개인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자생적인 질서 그리고 경쟁을 유도하는 경제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할 때 하예크는 경제학에서도 사회현상을 봐야 된다는 것처럼 저는 서울교육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하예크 측의 처방, 자유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서울교육은 지금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다, 수렁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수렁에 빠진 우리 서울교육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학교들 간의 대립을,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층 간의 대립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학생들 사이의 갈등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부정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그런 교육감입니다. 불안한 교육감입니다. 진보 교육감이 아니라 퇴보 교육감입니다. 자, 김상곤 조희연 교육감의 정책 실패를 한번 보시면요. 김상곤 현 교육부 장관이 지난번에 경기도 교육감이었습니다. 서울 교육감이 경기도 교육감의 들러리를 쓰고 있습니다. 김상곤 현 장관 그리고 현재 경기도 교육감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의 들러리를 서면서 서울 교육을 망쳐왔습니다. 그리고 국가교육회의 그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했는데요. 이것은 조희연, 김상곤 두 분이 교육 철학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우리 학생들요, 정말 충격적이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학생들의 기초학력 한번 볼까요? 이 막대기 보이시죠? 제일 높죠? 이게 서울시 학생들의 학력 미달 학생들의 비율입니다. 자, 보세요. 서울은요, 현재 이렇게 6%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것은 울산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14군데가 진보 교육감이라고 되어 있고, 사실 대표적인 보수 교육감에 맡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수가 비율이 가장 낮은, 어떤 교육감을 뽑아야 할지, 어떤 교육감을 뽑아야 우리 학생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을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을지, 학생들은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지, 교사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을지 한마디로 보여주는 그런 도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울 교육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통하는 맞춤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강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질문의 그 순서를 이번에는 우리 두 후보님 이렇게 두 형태 말을 돕니다. 우리 두 후보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예, 제 이름을 잠깐만 준비하시고 그다음 이제 질문은요. 이렇습니다. 강론이니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저희들이 줄여들지요. 그리고 대상 학생을 구제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후보자들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두 후보님부터 출발합니다. 시간. 네, 두 영택입니다. 두가는 그 두고 두자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두 영택입니다. 근데 오늘 뭐 금방 그 기초학력 미달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우리 박선영 후보께서 이 후보 발표만 하셔야 되는데 이 강론까지 다 말해갖고 제가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분을 하면요, 우리 아까는 그 6.5% 말씀하셨는데 서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5%입니다. 그런데 여러 그 플로어에 계신 분이나 보시는 분들은 그 혁신학교가 얼마나 그 학력 기초 학력이 미달한 줄 아십니까? 10명 중에 1명하고 머리 하나가 없습니다. 11.5%입니다. 이 기초 학력이 뭐냐 하니까 무슨 말을 하면 우리 애가 무슨 말을 하면 아빠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뜬금없이 제가 우리 딸 보고 사오정이라고 하는데 그 사오정같이 이야기하는 놈이 그 기초학력 미달자입니다. 내 애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뜻을 못 알아듣는 것들 그 자체가 기초학력 미달입니다.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주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학생들이 끝도 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1명 이상이 기초학력 미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르죠. 우리 다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여기에 처방 방안을 한 넉 장 갖고 왔는데 이거 뭐 사법 내역할 때는 못하겠지 않습니까? 못합니다. 이건 제가 교육감 되면 말씀드릴게요. 다 방안은 있고 등등하지만 그런데 오늘 제가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마음이 무겁냐? 30일날 토론을 했는데 우리 박 교장 학교가 감사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교육부 감사를 한다네요. 혹시 또 제 때문에 또 뭐 플로어에서 너무 그걸 해서 감사 들어가는가 싶어서 이 체육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감성이 풍부합니다. 마음도 약하고 굉장히 거친 것 같지만 마음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울했는데 박 교장 그 감사가 무슨 감사입니까? 특별감사를 하던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감사는 말입니다. 교과부에서 감사 나오는 거 없습니다. 내가 24년간 평교사하고 등등 많은 교육 정책을 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혼란 그 디지털 고등학교 정도 전수학교에 감사 나가는 거 없습니다. 왜? 만약에 감사를 요청하면 교과부에서 감사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그 다음에 중학교는 지원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감사인지 공문을 보여줄 수 있는지 저희가 또 마음이 무거워서 혹시 도움이 될지 그래서 또 이제 알아봤더니 뭐 말씀하던 학교의 비리가 교직원 그 채용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이 특별감사, 종합감사, 회계감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감사인지 그 페이스북에 저 교장이 말입니다. 교장이 감사 나왔는데 감사에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예, 줄여주시죠. 예, 이렇게 저 뭡니까 아주 그 대차인지 아니면 정말로 용감한 건지 제가 굉장히 그 불편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공문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저는 정치 오염이 심각한 서울 지역에 더 두드러졌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6.0% 근데 2016도에는 6.3%입니다. 저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향 평준화 철학을 가진 교육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비롯됐느냐? 교육의 문제를 교육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정치 쟁점화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하이에크 말을 했는데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시절에 사실은 하이에크가 굉장히 많이 거론됐습니다. 특히 그 79년도에 그 Winter of Discontent라고 하는 아주 영국병의 극치를 보고 등장한 사람이 마거렛 대처입니다. 대처가 처음 한 일 중에 하나가 이 하이에크에 가서 방문해가지고 열심히 이론을 들으면서 이 경제 문제는 경제로 해야지 잘못된 정치의 오염이 얼마나 큰 것인가. 예를 들면 영국에서 생산하는 석탄의 가격이 호주에서 더 질 좋은 석탄을 하는 것보다 10배가 더 싼데도 불구하고 그 비싼 가격을 하는 것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였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싸운 것이 대처리즘이고 이것 때문에 영국의 병이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초학력 미달은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력 있고 또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인데 경쟁을 피하고 그저 대다수의 학생에게 사탕발림의 어떤 것을 주는 것처럼
그러한 정치 논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불신이 더 높아지고 있고 이것은 또 사교육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교육은 지나치게 대학 입시에 연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의 교육들이 되고 있지 않고 특히 저와 관련돼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것을 인식하고 있지만은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될 많은 학생들을 대학 준비반에 몰려다 놓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나와 상관없는 내가 이걸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없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정책들이 뭐냐면 수능에 대한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하신 대처 여성입니다. 저 유일한 여성 후보입니다. 기초학력 미달은요 단지 우리나라 내부에서 조사한 것만 이렇게 한심하고 정말 걱정스러운 게 아니고요. 세계 70여 개국이 함께 조사하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셨던 피사가 바로 그건데요. PISA. 여기에 보면 과거에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거의 탑에 달했습니다. 수학, 과학 거의 다른 모든 선진국들이 부러워할 정도였는데 지금은요 10위권 정도로 뚝 떨어져 있고요. 참 한심한 것은 일본은 수학과학에서 1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서울 교육을 국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학생 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 교사들의 수는 높아지고 있고 교직원의 수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의 학교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 비어가는 학교를 기숙학교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그 다음에 부모들이 학생들을 케어하기가 힘든 계층, 예컨대 탈북자라든지 외국인 며느리의 자녀들이라든지 또는 외국에서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숙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 자녀들을 해외에 보낼 때 가장 선호한 것이 기숙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기숙학교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학교를 만들 것이고 중고등학교에는 융복합 고등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입니다. 저는 교육 4.0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융복합, 인문학과 예술과 과학을 통해서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해 갈 수 있는 학생들을 역시 기숙학교에서 키워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통하는 맞춤형 교육을 하겠습니다. 명교시는 필요한 학생들, 특히 워킹맘이 아마 가장 힘들 겁니다. 영교시가 없어져서. 그래서 아침에는 굿모닝 교실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예능도 좋고 한자도 좋고 영어도 좋고 본인들이 선택하는 그리고 학교장이 그들의 수요에 맞춰주는 교실을 열겠습니다. 방과 후에는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그리고 학부모나 지역사회 유지들은 기부할 수 있는 드림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드림 교실이 되겠죠. 그래서 방과 후에는 주로 학습이 부족하거나 또는 필요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교육기부를 통해서 하나로 어우러진 따뜻한 대한민국 서울 교육을 제자리로 원위치시키고 세계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최 후보님. 교육 질적 향상을 위해서 매년 실시합니다. 이 기초 학력 미들이라는 건요. 발달장애도 있고, 그 다음에 언어장애, 쓰기장애, 그 다음에 과잉학습장애, 이 장애율이 개인차에 대해서 다 다릅니다. 이걸 연구를 해야만이 이 기초학력 미달 아이들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단입니다. 이 진단을 잘해서 쓰기장애는 쓰기장애 교육을 시켜야 되고
어느 장애는 어느 장애, 발달 장애는 치유를 해야 되고요. 이 스펙에 맞는 교육을 우리가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맞는 선생님을 구해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게 기초학력 미달한 아이들을 위로 올리기 위한 건데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사회에 나와서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아이를 길러내야 되는데 저는 세 가지 팩트로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읽기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교사를 1대1로 붙여서 해야 되고요. 쓰기장애는 쓰기장애. 그 다음에 계산을 못하는 아이들은요, 계산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류는 이건 기본적으로 되는데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아이들은 돈의 개념을 우리가 꼭 심어줘야 됩니다. 나는 교육감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이 아닌 돈 교육을 반드시 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은 돈이라고 그러면 좀 이렇게 생각하기를 약간 질닿는 어떤 표현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전부 경제로 표현하십니다. 여기에 많은 어른이 계시지만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교단에 있어서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고 표현하면서 돈에 목숨을 겁니다. 그럼 돈은 학생들이 괴리를 갖게 됩니다. 돈은 인생의 몇 분의 몇입니까? 돈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좋은 돈, 권력형 부정부패한 돈, 내 능력을 제공하고 받아주는 받는 정당한 돈, 이런 돈의 개념을 충분히 심어서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함께하게 되면 학생의 학교 폭력의 90%가 안에 들여다보면 전부 돈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교육을 끝나고 난 뒤에 어느 정도에 올라간 아이들은 스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스팀 교육이라는 것은 휴대폰에 사이언스, 과학,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 매스매틱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 기본적인 5가지 스팀 교육을 받아 나와야 대학에 나와서 사자 산업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미래가 인재가 될까, 이런 교육에 열심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